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체육 강의. 오늘은 2019년 예탁결제원 자기소개서 4번, 6번 문안분석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꼭 1.5배속으로 들어주세요. 제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은 꼭 마지막에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그런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이 준호플로는 서류 합격만을 원하지 않는다. 무조건 서류 합격보다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 자소서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예탈결제원 이렇게 제가 문항수를 6개로 나눠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이제 쓰기 힘든 게 뭘까 이제 고민해봤는데,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뺐고요. 뭐 이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되지만, 아마 4번, 6번 발표 주세요. 예탈결제원 정말 좋은 기업인데요. 여기 딱 보면은, 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와서 잘 적응해준 사람이 뭔지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 정말 직장인스럽게 사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부분인 거다. 그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해줄 사람인지를 4번, 6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5번은 업무 역량이다. 자,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제 여태까지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이면 좀 자세히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4번, 6번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역량이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중요하고 4, 6번은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어, 엄청 중요한 문항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면접 볼 때든지 그리고 강가에서는 절대 안 되는 문항인 거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듣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한 대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부터 설명 들어가면 자,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비판을 설명하고 그러한 입장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뭐다? 네, 당연히 비판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회사 들어가면 항상 있는 일을 문제로 줬다. 자, 뭐냐면 상사, 같은 팀, 유관부서의 업무 태클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줄 거냐. 당연히 너가 하급자인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일하게 되면 무조건 바로 위에 상사라든지 그 대리급의 상사라든지 아니면 위에 같은 팀의 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다른 그 프로젝트가 타 부서의 합의나 유관 부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진행하려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 자, 승인해줄 때 뭘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내가 문서로 보고가 올라간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거 그게 무조건 하자. 그래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자. 대학교 때처럼 무조건 좋다 좋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뭐 이거 오탈자 있네 이거 뭐 틀렸네 이거 뭐 문서 구성이 뭐 말도 안 되네 이 근거는 뭐냐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거 돈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 돈 주고 이거 해야 되냐 이 적정하냐 왜 이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됐냐 이게 무슨 근거로 이 돈을 우리가 써야 되냐 이거 말고 더 싸게 쓸 방법 없냐 이거 왜 해야 되냐 근거가 뭐냐 가져와라 어 이겁니다 설명해봐라 계속 이런 상황의 태클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해 주시니 주세요. 이게 궁금한 거다. 그래서 이 4번 문항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느낌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여기서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컨셉은 이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은 완벽성과 내 일에 대한 전문성인가 내가 책임감인데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1번, 2번입니다. 자, 3번 책임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에 대한 사례를 써주는 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업무 태클 상황이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생길 텐데 나는 대학교 때도 그런
동료들이나 어떤 상황들 같이 프로젝트 결국 같이 일을 할 때는 그런 뭐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이겁니다. 자, 인턴이나 실제 일을 하셨던 분이면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상황인 거고요. 인턴 회사, 그 다음에 프로젝트, 뭐 인턴 회사는 뭐 계약직 파견직도 됩니다. 그리고 같이 뭐 프로젝트들은 뭐 공모전 했던 거, 그 다음에 알바 순이다. 웬만하면 스토리는 회사랑 가장 가까운 이런 경험들이 더 좋고요. 이게 없으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없다. 그럼 이제 알바에서 했던 것도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여러 사람이 같이 했던 그런 상황이 중요한 거고요. 우선순위는 회사스러울 때가 가장 좋은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도입할 때 가장 깔끔한 도입은 이도입이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판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라고 해주고 그거에 대한 상황 설명을 100자로 해준다. 짧게 해라. 상황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알고 싶은 거는 뭐다? 이거다. 펼치세요.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 표현, 즉 액션을 했는지 그 액션한 과정이 중요한 거다. 자, 표현도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그런 상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 실제 움직였던 행동을 써야 되는 거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500자가 쓰는 게 이 문항에서 물어보고 알고 싶은 정답인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완벽성과 정부 전문성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턴 관련된 이런 이런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일을 했을 때 이 동료들이 내가 했었던 그런 맡은 부분에 대해서 완벽성이나 전문성을 의심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나를 비판했었던 그런 상황을 서술해주고 물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걸 가정하고 내 나름대로 나는 완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타입인데 내가 이런 완벽하게 일을 하는 거에 내 나름대로의 계속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한계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5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내가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적이나 이런 비판, 뭐 지적은 그게 다른 말로 또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면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 업무 레벨 수준에 대해서 전문성과 완벽성을 비판받았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결국에는 그 비판의 상황을 아이 네가 뭔데 나한테 비판을 해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판에도 내가 더 높은 수준의 완벽함과 전문성을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뭐 중앙도서관 가서 뭐 책 10권 정도 읽고 실제 논문도 막 5개 찾아보고 이거에 대한 비판을 명언하고 완벽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정교하게 했었던 작업들 완전 완벽한 논리, 완벽한 데이터, 완벽한 근거, 완벽한 사유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기초 데이터를 다 조사해서 실제 이런 완, 비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던 그런 실무적인 사례 그런 과정들이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런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녹아 들어가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있는 그런 업무 태클의 여러 가지 상황들 상사 같은 팀 유관부서에 나의 어떤 내가 작성했던 보고서나 그런 거에 대한 논리적 허점 그런 데이터 부족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무한정 태클을 건다. 회사에서 일할 때 이거 잘했다 이거 해보자 이렇게 도와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윗사람들은 뭐라도 잘못한 거 없는지 찾아내려고 왜냐 결국 위에 계속 보고가 상급자까지 계속 조직 사이에서 올라갈 때 그런 걸로 태클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결국 실무자들한테 계속 이런 업무 태클을 하게 돼 있는 게 조직의 원리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재 의도를 알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6번도 비슷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에 대해 본인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부득이하게
같이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자, 내재 의도는 회사에 들어가면 꼭 있는 나랑 안 맞는 성향의 상사와 일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급자인 상황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 때 같이 프로젝트 했던 뭐 같은 동년배 사람은 사람보다는 뭐 선배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하급자인 상황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다. 마감 기한 및 일정 관리, 일의 우선순위가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나랑 안 맞는 성향의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들은 뭔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이라고 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격, 어떤 성격,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 뭐 무책임한 성격, 뭐 불성실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거는 너무 학생스럽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접근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거 강의 보고 중복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니까 뭔가 이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일정에 못 맞춘 사람, 네, 그게 뭐 그런 느낌의 업무적으로 접근을 하는 상황을 이런 도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어떤 유형의 사람, 뭐 우선순위가 관리가 안 돼서 뭐 우리가 말했던 일정 기한 동안에 못 맞춘 사람, 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마감 기한에 어떤 핑계를 대고 맨날 못 한다고 한 사람, 뭐 이런 사람과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은 비난했던 게 아니라 내가 리더였고 아니면 팀원인데도 불구하고 리더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왜 일정 관리가 안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고 어떤 부분에 그 사람이, 왜냐면 그 사람이 일정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혼자서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든지 실제로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그 사람한테 할당을 했다라든지 너무 이제 그 고난도의 일을 그 사람한테 부여해서 일정 지연되는 건 아닌지 그런 식의 내가 파악을 했다. 실제적으로 인터뷰라든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파악을 했다. 어, 라는 행동이 이 상황이 이제 그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부딪혔던 부분이 꼭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 순서가 좀 꼬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을 할 때 어떤 유형의 상황과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어떤 것 때문에 부딪혔다. 저는 이제 그 부딪혔던 상황이 이거가 가장 일반적이고 직장인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인 거다. 그래서 이런 일정 관리가 왜 안 되는 건지, 예,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정말 불성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했던 정말 업무가 어려운 것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마감 기한을 못 지킨 성향의 사람인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은 절대 내가 비난하고 그 사람을 뭐 배제시켰다라든지 그렇게 대응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갔느냐. 결국에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꼭 프로젝트 공모전이든 뭐 할 때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 버스 탄 사람이 가장 싫었다. 그런 유명한 사람이 싫었다. 어, 그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일정 관리나 마감 기한, 우선순위가 안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사람이 뭐 결국 버스 탔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뭐 실제 아니면 업무가 과중해서 이렇게 못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런 부딪혀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 나는 리더처럼 내가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액션들을 쓰면 되는 거다. 결국 일정 관리를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업무를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투입해서 더 그 일정의 지연이 안 되게끔 했다라든지 그런 내가 주도적으로, 자, 별표치세요.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과정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다. 그게 500장 거다. 그 과정. 그 상황을 풀어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일정 관리나 이런 우선순위를 못하는 관리 못한 사람이든 업무가 과중한 사람을 그런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일정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과정. 그게
노가 들어가 있으면 적절하게 쓴 답일 거다. 자, 여러분들 좀 얘기가 길어지고 중간에 약간 앞뒤가 이제 달랐던 것도 있는데 제 강의는 롱테이크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5번 문항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것도 별도로 궁금하시면 또 말씀 주시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우프로 꼭 보시고요. 이 전체 강의 필수 강의 꼭 보시고 이 구독 그리고 주치사도 꼭 가입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간단한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목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